28번 제3자를 위한 계약. 아주 잘 나오고 중요하죠. 갑이 물건을 매매하면서 대금을 병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 그래서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권리가 생기는 이런 걸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 하죠. 병에게 지급할 요청하는 요약자가 있을 것이고요. 수락하는 낙약자가 있겠죠. 낙약자가 채무자예요. 그죠? 이때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관계를 기본관계라고 하고요. 여기에 만약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자신 채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반면에 요약자와 소익자 사이에는 대가관계라고 부르며 이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죠. 따라서 여기에 설령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요약자든 낙약자든 자신 채무행을 거절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려면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 유효한 쌍무계약과 제3자 약관, 즉 제3자에게 권리를 발생시키는 특약이 필요하죠. 여기서 이 제3자 약관과 관련해서 첫째, 이 제3자는 계약 당시 현존 특정되어 있을 필요가 없다. 두 번째, 제3자가 취득한 것은 오로지가 아니라 주로 채권, 따라서 채권 이외의 권리도 가능하다. 세 번째,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의무를 면제받는 거, 채무를 면제받는 거, 의무를 부담하면서 권리를 취득하는 거, 다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세 번째,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체결됐다 해서 바로 권리가 생기는 게 아니라 제3자 권리 발생 요건이 따로 있다. 제3자가 채무자인 낙약자에게 수익을 받겠다 라는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그때 권리가 생긴다. 따라서 만약에 병이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있다면 낙약자는 최고할 수 있다. 수익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확답을 받지 못하면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죠. 세 번째,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체결됐고 제3자가 수익의 의사를 표시했다. 첫째, 요약자와 낙약자는 제3자 권리를 합의로 변경 소멸시킬 수 없다. 두 번째,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이 있다. 요약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3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이때 제3자 동의 필요 없고 제3자는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고 이렇게 되죠. 원상회복도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된다. 따라서 낙약자는 제3자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이나 원상회복 따위를 청구할 수가 없다. 마지막으로 소익자는 낙약자에게 뭐 할 수 있다?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주로 나오게 됩니다. 1번 틀렸죠?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는 계약 당시 현존 또는 특정되어 있을 필요가 없다. 2번 수익의 의사 표시는 첫째 낙약자에게 하고 두 번째 일방적인 권리고 세 번째로 명시묵시 불문하죠. 형성권입니다. 3번 제3자가 취득하는 권리는 채권에 한하지 않고 물권도 되고 특허권도 되고 4번 제3자 권리는 낙약자에게 이익을 받겠다. 거기서 말하는 향수가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받는다. 누린다.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낙약자에 대해서 이익을 받겠다 라는 의사를 표시한 때 발생한다. 어떤 분이 향수라는 단어의 뜻을 몰라서 틀렸다고 이 문제를. 답은 1번에 있죠. 5번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권리를 취득시키는 취지. 이게 뭐야? 제3자 약관. 병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취지.
즉 제3자 약관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죠. 틀린 거 1번. 29번 계약 해제 사유. 크게 두 개가 있죠. 약정 사유가 있고요. 법정 사유가 있죠. 법정 사유는 뭐죠? 채무 불이행. 법정 사유는 뭐라고요? 채무 불이행. 그 채무 불이행에 이행 지체, 이행 불능, 불완전 이행 이런 게 있죠. 부수적 채무 불이행은 계약 해제 사유가 아니지요. 부수적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답은 5번이죠. 수령지체라는 것도 있죠. 이런 것들이 법정 해제 사유죠. 근데 지체는 두 가지가 있죠. 보통의 이행지체와 정기행위 이행지체. 대원칙이 뭐죠? 상당 기간을 정해서 이행을 최고한 후에 해제할 수 있다. 그죠? 다만 이행 거절이라든가 정기행위 이행지체라든가 이행 불능이라든가 불완전 이행인데 완전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이때는 최고할 필요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죠. 이렇게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법정 해제 사유가 뭐가 있는지, 두 번째 최고해야 해제권이 생기는지 최고 없이 해제권이 생기는지 확인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부수적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까지 해제 사유 반드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답은 5번. 자, 30번 매매. 일단 매매는 매도인은 뭘 약속하죠? 재산권 이전. 매수인은 대금 지급. 이걸 약정하죠. 유상이죠. 쌍무고요. 낙성이고 분료식이며 일시적 계약이죠. 그 다음 특징, 요 재산권 소유권도 되고 소유권 아닌 것도 되죠. 지상권 양도할 수 있죠. 등등등. 재산권이기만 하면 된다. 채권 양도도 된다. 타인 권리도 되죠. 타인 물건, 타인 권리 매매도 일단은 유효. 장래 권리도 되죠. 아파트 분양계약 같은 거, 자동차 매매계약 같은 거, 이런 것들. 따라서 1번 타인 물건 권리도 매매 목적으로 할 수 있고, 자 2번 반대급부는 반드시 뭐여야 되고 금전. 3번 유상쌍무 낙성 분류식 계약이고, 자 4번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과 매수인의 대금 지급은 무슨 관계? 동시행 관계. 답이 5번이죠. 목적물은 계약 당시 반드시 현존했을 필요가 없죠. 아파트 분양계약 생각해 보시면 되죠. 아파트 아직 지어지지도 않았어요. 근데 분양계약 하죠. 분양계약이 뭐예요? 장래에 발생하는 무슨 아파트 제 몇 동, 제 몇 호 매매계약이죠. 장래 재산권도 된다. 즉 목적물은 현재 존재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돼요. 틀린 거 5번. 31번 계약금. 매매와 같은 유상계약을 체결해서 일방이 타방에게 교부했다가 돌려받은 금전 기타 물건. 물건도 계약금이 되기 때문에 계약금은 대금 일부의 성질이 없고, 계약이 이행되면 계약금은 반환이 원칙이다. 두 번째, 계약금을 주고받으려면 계약금 계약이 필요하다. 이때 계약금 계약, 매매 계약이 주된 계약이죠. 계약금 계약은 종된 계약. 따라서 주된 계약인 매매 계약이 실효가 되면 계약금 계약도 실효가 된다. 두 번째, 매매 계약과는 독립된 계약에서 반드시 매매 계약과 동시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틀린 게 몇 번? 2번. 요물 계약이다.
따라서 계약금 약정만으로는 안 되고 계약금을 수수해야 계약금 계약이 성립한다. 세 번째, 계약금의 기능. 최소한도의 기능이 증약금. 민법이 부여한 게 해약금. 그래서 일단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 특약을 하면 위약금. 반드시 특약이 있어야. 따라서 위약금 특약이 없는 한 상대방 채무 불이행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계약금이 채권자에게 당연히 귀속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죠. 위약금 특약 있으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죠. 그 다음에 해약금. 해약금은 뭐죠? 양당사자가 뭐가 하나씩 생긴다? 해제권이 하나씩 생긴다. 계약금을 주고받은 양당사자. 이 해제권은 계약을 통한 해제권, 약정 해제권. 따라서 약정 해제권이 유보되어 있다 하더라도 어느 일방에 채무 불이행이 있다면 법정 해제권은 별도로 발생한다. 즉, 약정 해제권의 유보는 법정 해제권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두 번째, 이 해제권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만 행사할 수 있다. 이행 착수는 이행 준비만으로는 부족하다. 이행 준비 이후, 이행 제공 전 단계를 말한다. 그리고 이행 착수에 해당되는 것 두 개, 중도금지과 등기소 동행 촉구. 아닌 거 두 개, 토지거래 허가받은 것과 소송 제기, 잔대금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 이렇게 되죠. 어떻게 행사하는가? 교부자는 포기, 수령자는 배액상환. 자, 배액상환. 현실적으로 배액상환을 제공해야 한다. 상대방이 거절한 데서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 배액의 기준은 지급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지급하기로 한 약정계약금. 그게 배액의 기준이 된다. 효과. 해약금 해제의 경우, 즉 포기 또는 배액상환에 의한 해제의 경우, 계약은 즉 채권관계를 소급해서 소멸하되 원상회복 의무 없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죠. 계약금 계약에서 나올 수 있는 거 전부죠. 1번 요물계약이다. 2번이 틀렸고 3번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4번 일방의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다. 5번 채권강연을 소급해서 소멸하되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틀린 거 2번. 32번 임대차. 임대인은 물건에 대한 사용, 수익을 약정하고 임차인은 차임지급을 약정 함으로써 성립하는 유상, 쌍무, 낙상, 분류식, 계속적 계약. 이렇게 되죠. 계속적 계약. 자, 여기서 물건은 첫째, 비소비물. 소비물, 즉 사용하면 사라지는. 소비물은 임대차가 아니라 소비대차의 객체죠. 그래서 임대차 목적물은 비소비물에 한한다. 부동산도 되고 동산도 되지만 농경지는 제외된다. 타인 물건도 된다. 꼭 임대인 소유일 필요가 없다. 차임은 반드시 지급해라. 즉 차임지급은 임대차 요소가 된다. 그러나 보증금은 임대차 요소가 아니다. 금전에 한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이 임대차 계약의 뜻과 특징이 되겠죠. 1번 유상, 쌍무, 낙상, 분류식 계약. 2번 농경지는 제외. 3번 차임지급은 요소다. 4번 비소비물에 한한다. 소비물 치워야 되지. 소비물에 대해서는 소비대차 계약이 따로 있죠.
자, 5번. 임대차 계약을 하면요. 임차인은 뭐가 생기죠? 임차권. 이 임차권은요. 임대인에게 사용수익을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즉 채권입니다. 직접 사용수익하는 권리를 물권이라고 그러죠. 용익물권. 반면에 사용수익을 청구하는 권리는 뭐라고 부를까요? 용익적 채권 이렇게 부르죠. 임차권이 바로 용익적 채권입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임차인에게 용익적 채권이 생기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도 언제나 채권 계약 이렇게 됩니다. 5번.